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개관을 한번 해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새로 생겼는데, 재산세, 보유세 중에 하나고 재산세랑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 가지고 쓰는 거고, 종부세는 국가가 그 돈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다른 법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부세 내면은 국가한테 가고 지방세 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간다. 상당히 유사한 지방세랑 종부세 두 개 다 이제 보유세의 일종이다 라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법들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조금 헷갈리시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을 알면 돼요. 법조문을 알면은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인데 이걸 알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제 다 좀 막 국가에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세법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들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는 것도 결국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돈 벌려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어쨌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 세법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속 그냥 물어보세요. 뭐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냥 유튜브 보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시는데, 법을 찾아볼 줄 알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찾아보면 좀 헷갈려도 그 내용만 딱 다시 확인하면은 헷갈리거나 이제 까먹질 않아요. 그래서 뭐 남들한테 물어보면서 불안 느끼실 필요도 없고, 또 법이 바뀌면 법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법이 바뀌어도 그 법을 찾아보면 되니까 상당히 좀 자신있게 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세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우리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아파트 관심 있는 우리 2030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뭐 좀 더 연세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 세대분들 누구나 할 거 없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모든 법에는 일조의 목적이 보통 나옵니다. 물론 모든 법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법이에요. 이 법은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거하고 가격 안정 도모한다. 좋은 얘기 보통 써놔요. 여기 나쁜 얘기 쓰는 경우는 없고요. 보면 2조에 보통 정의가 나오는데, 보면 시군구라 하면 뭐다, 주택이라 하면 뭐다, 토지라 하면 뭐다 쭉쭉 나오는데, 토지랑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종부세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뭔지 주택이 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알아볼 건 이제 토지에 대한 종부세보다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실 겁니다. 세대라 하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한 가정, 일단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가정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주택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볼까요? 주택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주택이 뭘까요? 종부세에서 말하는 주택이 뭘까요? 들어가 보시면 종부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하면, 잠깐만요. 주택법 104조니까 주택이라 하면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그럼 주택법을 또 봐야 되네요. 주택법이 뭘까요? 2조 제1호. 주택법을 보면 여기 주택법이죠? 그러면 주택법이죠. 2조 1호를 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다세대 이런 거고요. 단독주택은 다가구 아니면 혼자만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단독주택 이런 거 얘기하고, 이 부속 토지는 왜 필요할까요? 건축물이 딱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는 붙어있단 말이죠. 그 붙어있는 토지를 부속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 구성원이, 세대가 뭐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가정이라고 그랬죠. 가족이 장기간 독립돼야 돼요. 예컨대 화장실을 공동으로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요. 독립돼서 장기간 하루 이틀 사는 호텔 이런 거 안 돼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큰 집의 일부만도 주택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 물론 붙어있는 땅도 말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종부세니까요. 그런 걸 주택이라고 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과세 기준율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 기준율. 재산세 과세 기준율은 6월 1일이에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가져온다는 얘기죠. 종부세도 6월 1일이라는 얘기고,
납세지는 뭐 소득세법 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주자의 주소지예요.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그러니까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납세해라, 세금 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보면은 됐고, 과세 구분 및 세액 보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뭐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관련돼서 조금 뭐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에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약간 일반 조항입니다. 결국 세금은 결국 과세 대상, 뭐 부동산 갖고 있을 때 낼지, 회원권 갖고 있을 때 세금 낼지, 과세, 뭐에다 과세하느냐, 그 과세 대상이랑 그 과세 표준, 이 과세 대상에 뭐 공시지가로 할 건지, 시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시가 표준액으로 할 건지, 이 과세 대상의 과세 표준과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할 세율, 그러면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 요런 거를 누가 내느냐? 요 네 가지를 제일 중요한 구성 요건으로 해요. 계속 보시면 납세 의무자 바로 나오죠? 과세 기준은 현재 언제라고 그랬죠? 위에서 6월 1일이라고 그랬죠? 6월 1일 날 주택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래요. 그러면 주택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재산세 볼까요? 지방세 한번 볼까요? 재산세는 아까 지방세라고 그랬죠? 지방세법을 보면 납세지 쭉쭉 나오고 비과세 나오고 비슷해요. 납세 의무자 나오죠?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소유하면 소유하지 사실상 소유는 뭐예요? 소유는 어쨌든 민법상 등기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소유가 안 돼요. 근데 사실상 소유한다 그러면 등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돈 다 내면은 너는 사실상 소유한 거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거는 너는 종부세를 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고요. 뭐 신탁법이나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일단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신탁을 통해 갖고 좀 절세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나온 거예요. 과세표준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납세 의무자별로. 그러니까 한 개, 이거 뭐 시간 좀 걸리지만 잠깐 볼까요? 지방세법 과세표준 볼까요? 지방세법도 과세표준 나오겠죠? 과세표준 나오죠. 보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라고 바로 나와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라고 바로 나오는데 종부세 볼까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까 말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표준액, 그냥 시가표준액 더하지 않고 그냥 시가표준액 있으면 그 시가표준액을 하나의 그냥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똑같이 공시가격인데 이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고 이제 국세에서는 종부세 같은 국세에서는 공시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그러니까 이거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이 몇 개 갖고 있든지 간에 그냥 한 개씩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제 종부세는 합산해서 하겠다. 근데 이게 합산 배제하는 게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거 하면 이제 합산 배제도 하고 좀 약간 특혜가 있죠. 어쨌든 보시면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근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95% 거의 100%가 다 됐어요. 큰 의미가 없고 6억 원 공제 이게 중요한데 또 3억 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래 6억 원만 공제를 해주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 공제하고 거기서 6억 원을 또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만 그러냐?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한 가정이 4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있고 보통 엄마 아빠 공동명의로 요즘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냥 엄마 아빠 공동명의로 안 하고 아빠만 했어요. 그러면 예컨대 아빠가 하나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예컨대 10억짜리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 나뉘면 5억 5억이잖아요. 그럼 5억 5억이면은 납세 의무자별로 합하면 엄마도 5억 아빠도 5억이에요. 그래봤자 이런 경우에는 6억 원 공제하면 종부세 하나도 안 내요. 5억 5억인데 5억에서 6억 빼고 5억에서 6억 빼면 한 푼도 안 남잖아요. 과세표준이 없어지니까 돈 안 내요. 근데
아빠가 혼자 몰빵으로 다 갖고 있어요. 10억을. 근데 10억에서 6억 원을 빼요. 그러면 4억이 남죠. 이 사람은 종부세 내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 따로 갖고 있나 아빠 혼자 갖고 있나 그 집에 어떤 그 담세력이나 이런 어떤 살고 있는 건 똑같은데 아빠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고 엄마 아빠 각지가 따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 안 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 아빠 따로따로 2분의 1씩 갖고 있지 않고 아빠가 혼자 몰빵해서 갖고 있으면 6억 원 빼는 거에 플러스 3억을 더 빼줘요. 그러니까는 10억 갖고 있으면 6억 빼고 3억 빼서 1억에 대해서만 물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엄마 아빠 5억 원 갖고 있을 때 하나도 안 내는데 아빠가 몰빵 갖고 있으면은 9억 원을 빼줘도 1억에 대해서 내네요. 그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분리돼서 갖고 있는 게 2분의 1, 2분의 1 갖고 있는 게 조금 유리한 거는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해봤자 이게 뭐 95%, 100%니까 큰 의미는 없고 요거를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라는 거고 쭉 보면은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반다. 그러니까는 인별로 이제 다 더해야 되는 더하는 것을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부세 내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민간 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 보면은 이제 주임사죠. 흔히 말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다 빼준다는 거고요. 이제 뭐 그 주임사 얘기는 조금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과세 표준 냈고 납세 의무자 했고 뭐 납세 기준이 냈고 했죠. 이제 세율 세액이 나오는데요. 거의 다 증여한 건 했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또는 2주택 같은 경우도 세율을 최저세율을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 보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2주택 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정대상 지역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율이 아니고 여기에요. 납세 의무자가 3주택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구조에 나와요. 종부세 구조. 보면은 이제 뭐 쭉쭉쭉쭉 이렇게 뭐 1,000분의 6에서 최대 얼마냐면 1,000분의 60이에요. 1,000분의 60. 그러니까는 3주택, 뭐 조정대상 지역이든 어디든 3주택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내 서울내 예컨대 2주택 갖고 있다 그러면은 6%예요. 6%. 6%인데 1,000분의 60이니까는 6%잖아요. 100분의 6이죠. 근데 잘 보면 100분의 6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세금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면 그거는 위헌이에요. 그러니까는 담세력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100만원 벌었는데 110만원 세금 가져가면 그건 위헌입니다. 100만원 가져가면 어쨌든 100만원보다는 최소한 낮아야 돼요. 물론 더 낮아야겠지만. 근데 국가에서 세금을 아무리 세게 가져가려고 해도 1,000분의 60까지 뜯어간다는 거죠. 그 6%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국가는 어쨌든 1년에 6% 이상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막 94억 원 초과하는 엄청난 그런 아파트나 뭐 그런 어떤 주택이 있으면 1,000분의 60이 1년에 안 오르는데 1,000분의 60을 가져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론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1,000분의 60, 6% 이상은 오를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또는 예정을 하고 이 세율을 짠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 법을 설명하는 단계니까 보면 이렇게 쭉쭉쭉 세율이 이렇게 나오고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공시지가는 그 네이버에다가 또는 다음에다가 그거 치면 되죠? 뭘 치면 되나요? 그냥 아파트 공시지가, 주택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하면 공시지가 다 나옵니다. 해서 이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될 게 지금까지는 없죠? 지금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좀 더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예컨대 법인을 많이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법인 종부세 세게 매기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한다는 거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 내 2주택은 제외하죠. 그러니까, 법인이 서울에 두 채 갖고 있으면, 무조건 6%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무조건 6%. 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항은 아예 적용을 안 하고 무조건 6% 가져가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1항은 적용을 안 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근데 법인은 과세표준도 불리하죠. 과세표준 잠깐 제가 안 읽었는데 보면 납세 의무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외한다고 그랬죠. 뭘 제외해요? 6억 원 공제하는 걸 제외한대요. 그러니까는 법인은 과세표준도 커지는 거고
법인으로 아파트 사지 말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법인들이 많이 물건을 팔았죠. 근데 이게 저는 왜 답답하냐면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식도 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국사 배우잖아요. 국사 시간에 막 뭐 본초 과목은 언제, 삼국유사는 언제, 삼국사기는 언제, 뭐 책 같은 거, 뭐 옛날 고서 같은 거 몇 년도에 나왔는지 외우고 그러는데 그거 정도밖에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본초 과목 언제 나왔는지 그거 아는 게 사실 뭐 대학 가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사실 그게 그렇게 실생활에 큰 도움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고 뭐 1억 또는 5천만 원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발 저는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어디까지 했죠? 네, 종부세, 그러니까 법인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법인은 과세표준도 세게 하고 세율도 세게 하겠다. 6억씩 계속 가져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네, 그럽니다. 그리고 주택분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액에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유세는 가끔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죠. 보유세는. 근데 거기다 종부세도 붙고 재산세도 붙어요. 그러면 야, 나는 가끔만 있었는데 종부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면 국가가 한 번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번 갖고 가고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예컨대 주택분 과세표준, 지금 과세표준 위에서 공부했죠? 엄마 아빠가 나눠 갖고 있으면 6억씩 뺀다 그러고 아빠가 몰빵 갖고 있으면 9억 뺀다 그랬죠? 그 9억 10억짜리 공시지가 있는데 이 9억을 빼면 1억 남죠. 아빠가 몰빵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1억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이에요.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 이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이 1억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1억에 대해서도 재산세 냈을 거잖아요. 이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한 다음에 이를 빼겠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적어놓고 사망에서 적어놓고 있네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읽어보면 어려워요.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여기 중요한데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눌러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재산세 부과된 거는 이중과세 안 하겠다.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해보면 되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고 다 법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수가 더 중요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택수 계산. 주택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6%까지 가져가죠. 주택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게 사람 헷갈리는데 왜냐면 양도세 주택수랑 달라서 그래요. 보실까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한 채 아빠도 한 채라고 한 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1주택인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2주택이 되면 예컨대 한 집에 주택이 두 채예요. 근데 A주택, B주택, A주택도 엄마 아빠 반씩, B주택도 엄마 아빠 반씩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죠. A주택도 공동 소유하고 있고 B주택도 공동 소유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각각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빠 입장에서는 A, B 두 개 갖고 있는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A, B, 엄마 입장에서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서울 아파트라면 A, B 서울 아파트라면 6%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가정이 있고 A, B 주택 갖고 있는데 엄마는 A 몰빵 갖고 있고 아빠는 A 몰빵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게 아니니까 엄마도 1주택, 아빠도 1주택이에요. 따라서 주택수 계산할 때 한 채로 계산돼요. 종부세 계산할 될 때는. 그래서 6%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도세랑 달라요. 양도세는 한 가정, 한 세대에 아빠가 몰빵 갖고 있어. 그것도 1세대 1주택이에요. 엄마 아빠 반씩 갖고 있어요. 그것도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종부세는
아빠가 몰빵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인데 엄마 아빠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세대 이거는 1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세랑 종부세랑 1세대 1주택 개념이 달라서 계속 헷갈리시는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보시면은 주택수 계산 지금 알아봤죠? 대통령령 정한다 눌러보시면 되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은 1항, 3항, 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6, 7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예컨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나 40년 살았는데 지금 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세금 낼 수 있는 벌이가 없는데 지금 내라고 그러면 나 아파트 팔라는 거냐, 이거 뭐 공산당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는, 좀 세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자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면은 1세대 1주택자? 그러면은 뭐 한 가족에 한 세대에 아빠 반 엄마 반 2분의 1씩 갖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라고 보통 하죠. 한 세대에 한 주택이랑 두 개 합쳐서 1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의미가 아니죠. 아까 그거는 종부세 말고 양도세에서 그런 거고, 종부세는 어떠냐면 1세대 1주택 여기 개념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과세 기준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러니까 아빠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아빠만 혼자 갖고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나눠 갖고 있으면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인데 종부세에서는 단독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빠만. 물론 엄마만도 돼요.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소비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랑 다르니까 헷갈리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거를 아무리 유튜브 봐도 내가 조문을 보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요. 원래 법이라는 게 변호사들도 그래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결문 쓸 때 직전에 법을 한번 찾아보고 판결문 쓰지 않으면 틀려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헷갈릴 때마다 볼 수 있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 키우기 어렵냐? 별로 안 어려운데 그거를 연습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는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누가 먼저 나왔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지금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자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내려오면 이게 지금 여기 나오죠? 이제 고령자들 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 뭐라고 그랬죠? 6월 1일 기준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실상 소유가 뭐예요? 소유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돈 다 줬으면 소유하는 거다. 등기 없어도. 1세대 1주택자가 엄마 아빠가 반씩 갖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씩 갖고 있으면 이거는 고령자고 오래 살아도 공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합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이 몰빵 갖고 있어라. 이런 경우에는 공제액을 빼주겠다. 그럼 그 공제가 뭐냐? 만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데 보면 최대 100분의 80범에서 중복할 적용할 수 있어요. 6항과 7항은. 6항은 나이고 7항은 보유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싼 아파트에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 맨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거예요. 막 종부세 무섭다 하지만 80%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보면 20%, 30%, 40%, 70세 이상이면 15년 이상이면 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거 더하면 90인데 이렇게는 안 해주고 80까지만 해주겠다는 얘기죠. 보시면 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공제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거는 예컨대 작년에 나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예컨대 200만원 냈는데 올해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1000만원 내래. 이러면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줄여주겠다.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전화가 왔네요. 이거 잠깐만. 네. 그런 경우고 어쨌든 구조 제 1항 2호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 제1항 2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2주택,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갖고 있거나 3주택 이상 된 사람들, 뭐 아파트 많은 사람들은 예컨대 작년에 100만 원 냈어. 근데 올해 300만 원 내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만 원 냈어. 근데 올해 300만 원 나오면 150만 원 이상 되는 거, 예컨대 150만 원이죠. 그건 내지 말고 150만 원까지만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도 다 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10조의 2,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최근에 개정이 됐죠. 보면 2020년 12월 29일 날 이제 대통령이 공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7조 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7조 1항이 뭐예요? 7조 1항이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낸 사람은 종부세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냐? 이거 잠깐 왔다가 재산세 지방세라고 그랬죠? 재산세는 누가 내냐? 지방세 재산세가 있거든요. 납세 의무자 있어요. 납세 의무자 누가 보세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도 내고 다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자가 납세 의무자래요. 공유재산 나오네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갖고 있으면 2분의 1 갖고 있는 엄마 아빠 2분의 1이면 엄마도 내고 아빠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종부세를 읽어볼게요. 엄마도 내고 아빠도 내라. 그럼 엄마도 내고 아빠도 내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내고 아빠도 내는 게 원칙이지만 난 엄마도 내고 아빠도 내지 말아라. 그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죠.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엄마 반 아빠 반 갖고 있고 해당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게 결국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여기는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나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 모두 거주자인 경우다. 그러니까 엄마 2분의 1, 아빠 2분의 1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엄마, 아빠만이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씩 나누든 뭐 4분의 1, 4분의 3이든 간에 이런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등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을 납세 의무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분의 1 갖고 있으면 2분의 1도 내고 엄마도 내고 아빠도 내야 되는데 한 명만 정해서 이 사람만 돈을 내라 라는 거고, 이 사람만 한 명만 돈을 내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떠올려보죠.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예컨대 2분의 1 갖고 있는 사람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불만을 제기해요. 아니 뭐냐 나 이거 공제받아야 되는데 나이 70 넘었고 지금 20년 살았는데 이거 6항 7항에서 나 공제받아야 되는데 60살도 넘었고 오래 살았으니까 아니 근데 공제를 보니까는 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를 해준다고? 아니 그러면 이게 뭐 부부가 사이좋게 반씩 갖고 있는 게 죄도 아니고 아유 나 공제는 받고 싶은데 이게 법이 뭐 이래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뭐 여야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신고를 하세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든 한 명만 내게 하고 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면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거 아래 거 2개 해준다면서 공제 빼준다면서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봐드릴게요. 봐줄 테니까 세율세액을 1세대 1주택자에 준해가지고 낼게요. 대신에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뭐가 나빠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리되고 있으면은 여기서 6억 빠지고 6억 빠지는데 합쳐지면 9억밖에 안 빠지니까 조금 과세 표준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공제 받고 싶으면 신청해라는 거예요, 신청.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이면서 고가주택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 60세 넘어가고 오래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독명의가 유리한 거예요. 공동명의로 해도 근데 단독명의로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게 2020년 12월 29일 날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대통령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밑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이게 다예요. 토지에 대한 과세는 또 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생략하고요. 뭐 부가증세에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낸다는 거, 그리고 물적 납세 의무, 그리고 뭐 경정과 결정 등 나오고 뭐 세액이 250만 원 내면은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할 납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보시면 대한민국 국회 가면 아까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12월 달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 이거 뭐 죄도 아니고 나도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랑 장기 보유 공제해달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보면 부부 공동명의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 반영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에 단독으로 보유환경을 적용할 수 있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라고 나오고 보면은 이게 11월 작년 11월 30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가결이 돼서 법사위에 올라가서 본회의는 12월 2일 날 가결이 되죠. 그래서 공포가 된 거예요. 12월 29일 날. 이 공포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정부 이송된 거는 18일에 이송돼서 이때로부터 15일 되기 전에 대통령이 공포해서 이제 시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종부세의 개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알고 나시면은 뭐 헷갈리실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계속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